오늘 취업 특강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왜 취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자소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요새는 취업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스카이 출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취업 기간이 1년을 넘어서고 있고요. 좋은 학교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도 취업이 안 돼서 지금 오매불망 그리고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울에서 지원자들이 느끼고 있는 압박감이나 굉장히 바삐 돌아가고 있는 이 취업 시장에 대한 그 위기감을 직접적으로 전달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이 취업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취업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에 상대적으로 좀 먼 곳에 떨어져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더 큰 긴장감을 갖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해야만 이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면세점 자소서 문항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좀 캡처를 살짝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를 묻고 있고요. 지원 동기인데 이 롯데면세점이 갖고 있는 강점과 특징을 설명하고 매력을 느낀 이유를 제시하랍니다. 당연한 소리이고요. 자, 3번 항목에서 조직 내 구성원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험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 롯데그룹의 인재상과 어울리는 경험을 선정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 보시죠. 자신의 입사업 포부나 그 앞으로의 계획을 쓰는데 또 기업의 인재상과 비전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우선 5가지 항목에서 얘기하는 모든 조언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 뻔한 내용들입니다. 기업의 인재상과 기업의 철학 그리고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찾아서 자소서를 써라. 누가 모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떤 행동, 어떤 준비를 하게 되냐면 롯데그룹의 인재상을 찾습니다. 롯데그룹 인재상 저는 본 적도 없고요. 안 봐도 뻔합니다. 아마도 뭐 협업이나 배려, 소통, 적극성, 도전, 책임 이런 키워드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나 도전 정신, 적극성 그리고 또는 인테그리티, 책임감 이런 역량이나 태도가 필요 없는 회사가 있을까요? 자, 현대자동차에서 도전과 창의를 만약에 주 인재상으로 내어 놓았다면 만약에 적극성을 가진 인재는 뽑지 않을까요? 책임감이 큰 인재는 뽑지 않을까요? 주인 정신이 기업의 인재상이 아닌 기업에서 주인 정신을 강조하면 저는 떨어지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런 역량들이 필요 없는 직무는 과연 있을까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직무 역량에서 마케팅 지원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분석력과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했다면 도전 정신과 어떤 새로운 실험 정신을 가진 지원자들은 마케팅 직군에 합격할 수 없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지원자들은 뽑힙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원자 어디 가서나 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 현직자들도 알고 있고 인사 담당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우리는 인재상에 맞춰서 직무 역량에 맞춰서 회사의 인재상과 나의 비전을 맞춰서 자소서를 써야만 붙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생각에 이미 다 젖어 있을까요? 자,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고 쳐도 우리가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재상을 보고 자소서를 씁니다. 거기다 맞춰서 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이 이런 식의 조언에 따라서 나는 소통력을 가진 인재다, 나는 적극적인 인재다, 나는 도전적인 인재다라고 우리가 글을 쓰고 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지원자들이 똑같은 걸 찾고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똑같이 자신을 우겨 넣는데 과연 차별화가 가능할까요? 더 비차별화가 됐다면 비차별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틀에 맞춰서 너무 당연한 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 우리는 굳이 찾아가서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우리는 면접관이 아니죠. 인사 담당자 내지는 취업을 먼저 한 선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취업이 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우선 다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뭐 어떤 직무 역량을 도출해야 될까요? 글을 잘 쓰는 노하우가 알고 싶다. 자소 잘 쓰고 싶다. 산업 기업 분석 아무리 잘해도 모르겠다. 정량적 스펙을 얼마나 갖춰야 될지 모르겠다. 자유항목 자소는 어떻게 써야 되냐.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에는 나에 대한 고민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저라는 사람은 조금 더 과감한 실험 정신과 굉장히 남다른 이 새로운 시도와 생각들을 토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마케팅 직무에 영업 직무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영어 점수가 딸리긴 하지만 좀 기획 역량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그런 실행 역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지원하는 영업 직군에 혹은 설계 직군에도 그래도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사례로 드린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설득의 논리를 제시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숱하게 질문해 왔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숱하게 궁금했던 스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산업기업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직무 역량은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모든 질문들이 다 나의 바깥에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던진 거는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점이 부족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필할 수 있고 해외 영업이긴 하지만 저는 영어를 못해도 해외 영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산업기업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저는 유통산업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본인의 생각과 뚜렷한 생각과 주관, 이유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고민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바깥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잘난 점, 좋은 점들을 상대방에게 던지고 그게 설득의 논리를 갖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를 쌓아 나가는 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차별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합격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인재상 보면서 현직자가 야 너도 이렇게 하면 취업할 거야 카더라 듣고서 열심히 취업을 해도 나는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취업에 성공하는 대기업군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친구들 다 합치면 수십만 명에 달하거든요. 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이 개별적인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내가 아는 합격한 선배 내가 아는 합격자의 이야기 일부만 듣고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랐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 각자만의 경험, 각자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취업을 했을 때 본인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선은 10명의 이 지원자들을 좀 사례로 붙여놨습니다. 왼쪽은 그냥 딱 봐도 굉장히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연대 경영, 고대 경영, 정치외교 그리고 어학 점수부터 뭐 각종 수상 경험까지 대단한 친구들이고요. 우측은 좀 상대적으로 여류한 스펙을 가진 지원자들입니다. 뭐 물론 제가 서울권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취업 준비했던 친구들이 다 이제 서울권이라서 이런 사례들밖에 없다라는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서울에 있는 지원자들은 이렇게 정말 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기감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좌우측으로 나눈 이유는 뭐였냐면 좌측에 있는 친구들은 스펙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1년 이상 취업 준비를 했던 친구들입니다. 자, 우측 상대적으로 여리한 스펙이지만 뭐 물론 취업 기간은 길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취업 준비를 해서 그 취업 기간을 단축하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입니다. 자, 왼쪽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스펙을 가졌는데도 1년 이상 취업이 되지 않았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강대 생명과학 과 같은 분 경우에는 오뚜기 연구개발에 취업을 했습니다. 학점은 매우 낮고 토익 점수도 낮고 인턴 경험도 없는데도 오뚜기 연구개발이라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요.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이 정치 외교라는 굉장히 이 사기업에서 필요 없을 것 같은 이런 이 전공 지식을 갖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험도 보좌관 인턴 이런 거였는데요. 이런 경험을 갖고 현대카드 영업관리 직군에 최종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대 사회 경영은 아모레퍼시픽에 최종 합격을 했고요. 자, 스펙을 뛰어넘는 취업을 했습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본인의 생각에 철저하게 집중해서 기업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설득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좌측과 같이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하는 실수는 비차별화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펙이 뛰어납니다. 저는 다양한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이 있고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온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뽑혀야겠죠. 본인이 스펙이 강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보다 스펙이 더 좋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측 스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태도를 강조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삶의 철학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설득의 논리를 쌓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차별화를 통해 면접관들에게 판단의 기준,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 논리가 설득이 되었기 때문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 과장의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김 과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일수 빵꾸를 내면서 계속해서 돈을 삥땅 치던 전문가였는데요. 대기업에 취업해서 자신 있게 자기가 경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누가 돈을 삥땅 치는지 어디서 구멍이 나는지 발견하는 것만큼은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수치를 관리하고 때우는 경영 관리에 자기가 적임자라고 자신 있게 질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펙은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김 과장의 당당한 태도 그리고 틀림이 하나도 없는 자신감 있는 주장 속에서 우리는 김 과장을 좋은 자질을 가진 지원자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회사에 대한 자신만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과감하게 질를 수 있게끔 준비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꾸 베스트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좋은 스펙을 갖추고 취업에 합격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해야만 나도 취업을 할 수 있구나라고 오해를 하고 살아왔을 텐데요. 취업 준비를 했을 텐데요. 아닙니다. 각자가 개개인이 하나하나의 새로운 취업의 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세일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과 똑같은 키워드와 주제와 역량을 가지고 어필해봤자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아야 될 대상은 나다. 자,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좋은 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세일즈를 하는 거다. 무조건 갤럭시 폰만 파는 게 아니라 LG 폰도 팔아야 되고 샤오미 폰도 팔 수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상품이고 자신이 바로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 대한 깊이 있고 철저한 분석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직무나 회사를 보더라도 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이해를 드러내서 나는 너네 회사가 매력적으로 느껴져. 그래서 하고 싶었어. 라고 과감하게 질러낼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좀 고민의 방향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경험을 어필해야 될까요? 지원 동기는 뭘 써야 될까요? 직무 역량은 뭘까요? 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거꾸로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외부에 물어봤을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냐? 뭘 어필해야 되냐? 하지만 바꿔야 됩니다. 나는 뭘 느꼈다. 나는 이 업무의 재미는 뭐라고 생각한다. 영업하는데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요? 마케팅할 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요? 인사할 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실험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앉아있기보다는 뛰어다니고 바깥에 뛰쳐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찔러넣고 질러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3요소로 보자면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직무,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나씩 하나씩 별도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집합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나와 회사를 억지로 연결시킬 필요 없어요. 나와 회사의 인재상이 맞닿아 있다, 가치관이 맞닿아 있다. 이 직무에는 접근성이 필요한데 내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했다. 그런 거 이상한 거 하지 마십시오. 벌써부터 어색하지 않나요? 소개팅이나 미팅에 나가서 저와 취미생활이 같으니까 저랑 굉장히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억지스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생각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매력이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나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 대해 고민을 할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나 제약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은 지식, 스스로 했던 경험, 그리고 생각,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 재밌게 읽은 책,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정리하고 고민을 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자, 회사와 직무에 대한 거는 우선은 이 주관을 드러내는 게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결국엔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와 직무를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본인이 느끼는 외식산업, 식품에 대한 관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누가 들어도 정말 식품산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식품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 중요성, 의미를 가지고서 본인이 식품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이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에서 종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냥 듣는 사람이 정말 이 지원자가 정말 우리 산업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납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CJ 제일제당의 도전 정신과 내 정신이 맞닿아 있다. 내가 자취를 하면서 햇반을 먹고 엄마 맛이 느껴지는 된장국을 먹으면서 CJ 제일제당에 감동받았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접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그런 이 접근을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 회사에 대한 본인의 관심이나 지원 동기를 어필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례를 제가 항상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제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CMO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의약품이 아닌 바이오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일반 바이오의약품이 아닌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개발하는 회사도 아니고 바이오시밀러를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가는 지원자들이 면접에서 저는 제약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뭐 이런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자동 탈락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차이를 하나씩 찾아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다 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직접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접근하실 때 산업과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산업과 사업에 대한 매력을 드러내 보십시오. 아까 예지원 씨가 얘기했던 식품 산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어떤 산업이고 왜 중요하고 어떤 이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서 그 지원한 회사에 관련된 팩트를 주관을 입혀서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보통은 인사직무에 관심이 있다, 사람을 좋아해서, 자,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상적으로 얘기만 하는데요. 지금 이선균 씨가 구조기술사라는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해당 직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다는 걸 듣는 사람이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건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지 내가 그 직무와 맞닿아 있다는,
필수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에 대한 역량도 앞에서 이성균 씨가 설명했던 대로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변수들, 바람, 뭐 아니면은 무게,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변수들을 두루 고려하고 그런 어떤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도출해낼 수 있는 수치 해석 역량과 아니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도 충분히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제시함으로써 본인이 그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도 어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건 정확한 이해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반부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전반부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사고, 잘못된 접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나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직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전개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직무와 회사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과 해당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성균처럼 얘기하려면 공부가 필요한 거고 식품 산업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내가 느끼기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다시 취업을 접근을 해보는 태도를 갖춰 나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반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